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내 여객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98%나 줄어들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전 세계 항공 수요가 급감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 3월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작년과 비슷한 수요를 보여줬었는데 5월달 수요를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이 항공 수요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조금씩 이 수요가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항공 수요가 10분의 1 이하인 상태예요.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업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 델타항공,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컨티넨탈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당연히 이 항공 수요가 타격을 받다 보니까 이들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워렌 버핏이 그는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상위 15개 업체들 중에 항공업체 3군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델타항공, 사우스웨스트항공 그리고 유나이티드 컨티넨탈.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주식 가치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3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들 3개 항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4% 정도로 큰 비중은 아니에요. 애플 같은 경우는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무려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버핏 같은 경우는 항공주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항공주와의 오래된 악연은 1989년에 시작이 됐는데 이 당시에 US 항공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수하고 난 직후에 주가가 급락을 해요. 6년이 지나고 1995년도에도 매입가의 25% 수준인 8,950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3년 뒤에 결국은 수익을 내긴 하지만 버핏은 이 항공주 투자에 대해서 멍청한 결정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내게 됩니다. 2007년에도 항공업계의 자금 수요는 밑빠진 독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면서 이 항공업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게 됩니다. 항공산업 자체를 죽음의 덫이다, 엄청나게 심한 말을 하게 됩니다. 라이트 형제, 여러분도 잘 아시죠? 비행기 만들었던 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던 키티호크의 자본가가 있었다면 그들을 총으로 쏴서 후손들이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면서 엄청난 독서를 쏟아냅니다. 이 라이트 형제를 죽였어야 됐다는 거죠. 와, 이 정도로 엄청나게 항공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버핏이 2016년에 생각이 바뀌었는지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사인 델타항공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미국의 빅4 항공사들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미국의 메이저 항공사가 10개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 이후에 항공사들의 파산과 인수합병,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빅4 체제로 굳혀지게 됩니다. 경쟁 업체들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이 빅4의 수익성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이 버핏의 눈에 포착이 되면서 투자를 한 것 같아요. 2016년 이 당시에 매수하게 됐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식을 보유하면서 평가 이익을 보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역시나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자 버핏이 이 델타항공 주식을 매수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역발상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공포에 사서 한이에 판다. 2020년 2월 27일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주가 폭락 초입이었죠. 이때 델타항공 주식을 추가 매수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매수 금액은 4,530만 불로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역시나 이러한 위기 상황을 기회로 생각해서 버핏은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해라.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주가가 빠졌을 때 탐욕스러워져라. 주식을 사라. 역시나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좀 믿지 못할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버핏이 델타 사우스웨스트 항공 주식을 매각했다는 뉴스가 나오게 돼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델타 항공 주식을 추가 매수함으로써 역시나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기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달 뒤에 이 델타 항공 주식을
주식을 대량으로, 그것도 추가 매수했을 때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대량 매도하게 됩니다. 약 4천억치의 델타항공 주식을 4월 1일과 2일에 걸쳐서 매도를 했어요. 매년 5월 초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가 오마하에서 열려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버핏이 이 미국 4대 항공사 주식을 모두 매도했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절매를 버핏이 했다는 겁니다. 이번 투자는 내 실수고 4대 항공사 주식을 이 정도 투자했는데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렇게 세 업체들의 항공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항공업체 주식을 모두 매도하게 됩니다. 매수 금액이 제가 구해보니까 대략 이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이 매수가보다 거의 반토막 정도 됩니다. 반토막 이하인 것도 물론 있고요.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나서 제대로 된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손절매로 인해서 대략 30에서 40% 정도 손실을 보고 매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항공업에 있어 세상은 변했다. 통제할 수 없는 이 사태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 항공사가 과도한 고정비용 부담을 겪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수요는 줄어드는데 고정비용 때문에 제대로 된 이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업계가 유망하면 주식을 최대한 많이 사서 장기 투자하는데 근데 마음이 바뀌면 반쪽짜리 조치를 취하는 대신, 그러니까 50%는 팔고 50%는 보유하는 대신 포지션을 완전히 조절하는 게 내 원칙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왜 항공주를 전량 매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워렌 버핏도 89년 인생 동안 생애 첫 경험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이 항공업계가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21세기 들어서 항공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바로 2001년에 9.11 사태로 항공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이 당시에 매출액이 그 전에 비해서 줄어들게 돼요.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2002년, 2003년에도 이 매출액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매출액은 조금씩 늘어났지만 이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2006년에 드디어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 역시 2001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돼요. 드디어 9.11 사태의 악몽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영업이익 역시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9.11 사태가 있고 5년이나 지나서야 이 수요가 회복이 된 거죠. 2007년에도 역시 이 수요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영업이익은 흑자를 기록했지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다시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2009년에도 아직 이 사태가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는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가 2010년에 드디어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하게 돼요. 2010년 흑자를 기록하고 난 이후 작년인 2019년까지 이 항공업계가 초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10년 동안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한 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그 당시 FOMC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가 제로금리 그리고 일명 돈 뿌리기를 통해서 이 미국 경제를 살리게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좋아졌어요. 실업률은 내려갔어요. 항공업계 역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맛봤던 거죠. 미국 같은 경우 이 돈 뿌리기 제로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2009년 6월 이후에 사상 최장의 경기 확장 기록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 당시보다 더 긴 미국 경기 확장이 이루어졌던 거죠. 2014년과 15년의 영업이익을 비교해 봤을 때 무려 2014년보다 영업이익이 2015년에 3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매출액은 그대로였어요. 2014년과 15년에 이 원유 가격이 급락하게 됩니다. 100불을 유지하던 원유가 30불, 20불 선까지 줄어들게 된 거죠. 비행기를 띄우려면 기름이 필요한데 이 기름 가격을 굉장히 많이 아끼게 된 겁니다. 2014년에 14조 원 정도의 돈을 써서 연료를 구매했었는데 이 비용이 1년 만에 5조 원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이익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당시의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거예요.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20%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전체 매출액의 절대적으로 큰 부분이 바로 국제선이에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국내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나 됩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렇게 국내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1분기는 그나마 3월 한 달간 영향을 받았지만 2분기 같은 경우는 4월 그리고 5월 6월 달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델타항공이 예측하기로는 2분기에 이 항공 수요가 85%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버핏이 이 항공주를 손절매하면서 이 사태가 이어지는 동안 항공업체들이 과도한 고정비용 부담을 겪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올해 1분기에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20%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운영비용 같은 경우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매출액과 연동되는 비용인 항공기 연료 그리고 여객 커미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운영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19년보다 더 늘어났어요. 워렌 버핏이 우려하는 과도한 고정 비용 부담을 올해 1분기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분기에는 항공 수요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업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다시 흑자를 기록하려면 2019년 정도의 매출액을 올려야 되는데 만약 9.11 사태가 발생했던 2001년 때처럼 항공 수요가 늘어나지 못한다면 당분간은 영업이익이 적자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 항공사들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어요. 250억 달러 규모인데 이 중에 70%를 급여 보조금으로 내놨습니다. 항공업 종사자 수가 75만 명이에요. 당연히 이들을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이죠. 30%는 10년 만기 저리 대출 형태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점이 정부가 이 항공사들을 지원하면서 보통주를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인 워렌트를 취득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미국 정부가 항공사들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항공사들에 대한 지원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거죠. 그리고 항공업체들의 지원을 하면서 조건을 걸게 됩니다.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1년 후까지는 배당, 자사주 매입, 임원 보상을 제한한다는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델타항공의 주가를 보게 되면 이 2013년에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의 구조조정 그리고 경기 회복에 따른 항공사들의 이익 개선도 주가를 상승시키는 원동력 중에 하나였지만 꾸준한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정부가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이러한 부분을 제한했다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이렇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는 겁니다. 대출 상환 자체가 언제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대출 상환이 되고 난 1년 후에도 이러한 제약을 받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1분기에 60조 원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증가했지만 올해 1분기에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평가 손실이 반영이 되면서 순손실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항공주뿐만이 아니라 버핏은 최근에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 유에스뱅코프 금융주 투자에 대한 규모를 줄이고 있어요. 상위 15개 업체들 중에 골드만삭스, JP모건, 유에스뱅코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금융주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 매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은행주 매도는 조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올해 미국 은행들 같은 경우 1분기에 대출 채권 대비 대손 비용률을 전분기 대비해서 0.68%포인트나 높였습니다. 대손 비용을 선제적으로 쌓은 것인데 만약에 대출 회수 지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들 같은 경우 이 재무 건전성이 약화돼요. 은행들이 대출을 보수적으로 집행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업 대출과 투자가 감소하게 돼요.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5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미국 50개 주 모두가 단계적
경제활동 재개에 돌입을 했어요. 항공사들 같은 경우 5월달 들어서 항공권 신규 예약이 늘어나고 취소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예상했던 수치보다 더 높은 수요를 보여주고 있어요.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는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델타항공 같은 경우 7월까지는 항공기 탑승률을 60% 아래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고 고객들이 안심하고 비행기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런데 항공사들 같은 경우 이 탑승률이 90% 정도는 넘어야 이익을 거둘 수 있는데 60% 아래로 유지하겠다는 거는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적자를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의 CEO가 이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이 폐업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어요. 종말론적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지금 항공업계의 현실을 말한 건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려면 3년에서 5년은 걸릴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9.11 당시에 항공사들의 실적이 실제 회복하는데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보잉 CEO와 버핏의 말대로 3년, 5년 내에 항공 수요가 불투명할지 아니면 그 당시와는 다르게 V자로 회복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